오늘은 추파춥스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추파춥스라고 하면 사탕 생각하실 텐데요. 사탕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탕 얘기 대신에 수영복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럴이 추파춥스 협업 스윙 컬렉션을 출시를 했어요. 어, 재미난 제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팟캐스트로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단순하죠. 뭐 스윙웨어에 추파춥스의 정체성이 적용이 된 겁니다. 우리 대부분 콜라보레이션은 그렇게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추파춥스 컬러나 그래픽들이 배럴 스윙웨어에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 추파춥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로고나든가 정체성들이 스윙웨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로고나 아트워크나 그래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윙웨어는 기능성 쪽에 많이들 초점을 맞추시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물론 우리가 모두 다 수영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윙웨어는 이 기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예뻐도 사실은 그냥 정말 내가 스윙웨어가 아니라 그냥 바캉스용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 기능성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기능성, 즉 테크닉적인 스윙웨어의 부분들을 스타일 영역으로, 즉 이거 기능도 좋고 스타일도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배럴과 추파춥스의 콜라보, 컨슈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콜라보가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사례를 다 들어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많은 콜라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떤 IP의 영역, 추파춥스도 IP의 영역으로 봐야겠죠. 이런 IP의 영역과 패션의 콜라보는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사례가 많다 보니까 다 소개해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눈에 띄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 생기면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드리곤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컨슈머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컨슈머라고 하면 재미가 소비의 이유가 되는 트렌드를 말합니다.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빵빵 터지고 너무 재밌어 이런 느낌보다는 기존의 스윙웨어보다는 흥미로워졌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패션 업계에서 IP를 가지고 와서 콜라보를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렇거든요. 패션 아이템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티셔츠 알고 있죠, 뭐. 자, 그리고 티셔츠 말고 다른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떨어지죠. 흥미 요소가 상당히 좀 부족해요. 근데 여기에 IP가 들어오게 되면, 콜라보가 들어오게 되면 확 흥미로워지는 거죠. 뭐야? 이런 것도 출시했다고? 라는 이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그 IP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안 사기 어렵습니다. 재밌으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어 그냥 단독으로 나갔을 때는 살짝 밋밋하고 재미없었던 이런 영역들이 콜라보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또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요. 예, 그리고 아니면 소장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컨슈머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컨슈머라는 건 조금 더 깊게 파고든다면 사실은 이런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소비의 이유 자체가 그냥 재미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재밌어서 사는 거죠. 예, 이런 영역들까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 컨슈머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배럴과 추파춥스의 콜라보 인스타그램 어블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스타그램 어블이라고 하면 제가 책에서 한번 정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라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뉴미디어에 올릴 만한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죠. 음. 최근까지 불었던 몇몇 간식들의 열풍, 간식이라고 말고 디저트라고 표현을 한번 해 볼까요? 디저트 열풍들을 보시면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강의에서 찾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ASMR에 좀 강한 제품들이 많았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징이 잘 되는 제품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ASMR, 예, 인스타그램 몹을 합니다. 그쵸? 그 소리 콘텐츠들 정말 많이 인스타그램 몹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비주얼라이징이 잘 된 제품들 인스타그램 몹을 합니다. 정말 올리고 싶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뉴미디어에 올라가는 게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뉴미디어에 올려서 호기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된다면 이게 보다가 보면 소비하고 싶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뉴미디어 친화력이 높은 거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마찬가지로 오늘 배럴과 추파춥스의 사례도 보면 일반적인 수영복과 이 추파춥스의 사례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인증이 빠를까요?
일반적인 수영복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추파춥스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 봐. 이거 그래픽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뉴미디어가 전부는 아니에요. 뉴미디어가 전부고 뉴미디어에 올라가지 못하면 아예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현상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노출되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 공짜 광고판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영역은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광고판 같은 영역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들을 한 번쯤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럴과 추파춥스의 사례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리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모두 다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표적인 사례들 한 번씩 보일 때마다 제가 한꺼번에 정리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